오늘 마지막 수업. 자,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 정리 파일이 있을 겁니다. 계시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피벗 테이블. 교재는 일단 156페이지 펼쳐놓으세요. 156페이지. 자,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의 합계표를 만들겠다. 저 요약 집계표라는 건데, 자, 일단 자면 이걸 만약 이제 우리가 직접 수기로 만든다면, 부서명별이니까 같은 부서명별이 영업부가 보이고, 생산부가 보이고, 기획부가 보이고, 뭐 격리부가 보이고, 뭐 이런 부서명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직급별, 직급은 부장이 보이고, 과장이 보이고, 대리가 보이고, 뭐 사원이 보인다. 뭐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런 표를 만들 건데, 요 두 개가 영업부 부장이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뭡니까? 기본급수의 합이니까 그런 영업부이고 부장인 영업부의 부장이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기본급수의 합을 계산하겠다. 그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합을. 이해되세요? 그런 표를 만들겠다고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셨던 그 통합에서 보셨던 뭡니까? 집계 요약표잖아요. 합계표, 뭐 평균을 나타내는 집계 요약표가 되는 거죠. 그 이런 자료가 또 이런 데이터 그러면 내가 이 여기에 집계 요약표 값을 나타내려면 4, 4, 16, 16번의 암산을 하셔야겠네요. 네? 여기서 데이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 찾아서 합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직접 암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레코드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있으면 어떡하죠? 네? 100만 개가 있으면 이런 일을 하기가 아마 조건의 개수가 더 많을수록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됐습니까? 그럴 때 이걸 좀 유용하고 편리하게 표를 이런 집계 요약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 중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응?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자,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면 데이터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집계 요약표를 만드는데 그때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하셨던 통합이란 녀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열지 마세요. 저 혼자만 열게요. 이 녀석은 구조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이런 표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다 합쳐 놓으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구조를 이용해요. 자, 따라오세요. 자, 어쨌든 뭐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 삽입에 표, 피벗 테이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피벗 테이블이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요약 집계표를 만드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분석할 데이터. 그래서 표의 범위 A3부터 A23까지 그냥 요 범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즉 결과물입니다. 즉 피벗 테이블 결과를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이냐. 뭐 깨끗한 워크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 하이
자, 똑같은 주소 선택하세요. I3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죠. 그 형태가 I3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화면에 자, 창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요거 특정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사항별 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정 기능을 적용하시고 새로운 탭이 화면에 보인다. 이 사항별 탭은 특정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셀 포인트가 있으시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녀석이 이 영역, 이런 영역, 바깥쪽에 셀 포인트를 두시면 사라집니다. 사항별 탭. 자, 그 다음. 자, 사항별 탭과 함께 화면 오른쪽에 뭔가 창이 하나 나타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작업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작업창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자, 지금 혹시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초록색 제목이 아마 이 창의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이 보이시면 여기다 포인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올렸을 때 저처럼 이렇게 양방향 하슬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이건 이동입니다. 이건 이동. 어? 이 포인트 이름은 이동.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기본값이 아닙니다, 원래. 자, 안 움직이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요게 움직인다. 이게 기본값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걸 기본값 상태로 표시를 다시 바꿀게요. 요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가보세요.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맞아서 떨어집니다. 보이세요? 여기 붙박이처럼 이렇게 돼 있다. 요 과정을 우리가 도킹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도킹. 그리고 이걸 빼낼 때는 마찬가지로 요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시험의 기준은 기본값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화면이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붙박이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도킹을 시켜놓고 요 상태에서 사용할 겁니다. 저희들은. 배치시켜 놓으시고 뭐 화면이 좀 압박이 좀 가하긴 한데 어찌됐든.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창의 이름을 뭐라고? 자, 엑셀 프로그램 오른쪽에 나타나는 저 창을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드 작업창.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창의 제목. 자, 그러면 이제 자, 피벗 테이블은 도대체 테이블 표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재에 있는 예제를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신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보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기본 용어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자, 피벗 테이블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드 창에 보시면 필트 영역, 열 영역, 행, 시그마 감 영역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저 위에 필드 목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명부터 성과금이라고 하는 필드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원본 데이터인 부서명부터 성과금까지 다 있죠.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의 단위는 뭐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표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부서명 필드를 밑에 보면 아래 영역에 필드를 끌어다 놓습니다. 부서명 필드를 끌어서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행 영역. 초록색 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초록색 띠 모양. 그게 보이시면 그게 위치 값입니다. 마우스 버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명 필드의 데이터를 훑어보시면 영업부, 생산부, 기획부, 격리부라는 데이터가 있죠. 근데 같은 값이
똑같은 값이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보이죠. 우리가 이런 걸 중복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중복되어 있는 값이 여기 지금 피벗 테이블 상에는 한 번씩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걸 고유값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고유값은 조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표의 구조 있잖아요. 조건 역할을 한다고. 그 다음 이번에는 직급 필드를 작업창에서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열. 그러면 직급에도 필드가 여러 가지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과장, 대리, 부장, 사원 한 번씩 나와 있죠. 그래서 필드의 고유값이 표시가 되어져 있다. 조건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 격리부 과장에 해당되는 뭡니까? 기본급수의 합계를 나타낼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급 필드를 시그마 값, 즉 값이라는 영역에 배치하면 이게 요약값입니다. 요약값. 그러면 배치를 하면 저 조건에 맞는 네 코드를 뽑아서 기본급 필드의 합계값을 나타내주는 게 기본값입니다. 물론 이 녀석이 기본급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계값을 나타내 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표를 만들겠다고요?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별, 합계별을 나타내는 요약표를 만들겠다. 다 만들었네요. 끝. 클릭 몇 번만 하고 내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의 중요도는 n분의 1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엑셀 기능상으로 피벗 테이블을 엑셀을 배웠는데 피벗 테이블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엑셀 안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 안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자, 뭐 그거는 뭐 실무적인 이야기고. 자, 이제 구조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 열, 행, 값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필터라는 구조 영역도 있네요. 필터. 자, 필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마 여기라고 대답하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성별 필드를 필터 영역에 배치할게요. 필터 영역에. 그러면 필터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고요? 자, 표시가 여기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I1셀이에요. I1셀이에요. 자, 배치가 잘못되었다. 필드의 배치가. 그러면 내가 해당 필드를 끄집어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X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면 지우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그러면 필드에 필드가 없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 여기에요. 그러면 피벗 필터 영역에 필드가 있습니다. 다시 배치할게요. 배치해 보세요. 그럼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 여기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쪽이고 어떨 때는 저쪽이고 그러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필드에 필드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시작 위치는 여기입니다. 행 레이블, 행열, 제일 부분은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교차되는 이 부분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입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 구조를 모르면 나머지 내용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이 구조를 배치를 못하면, 이야기를. 자, 그러면 이 녀석, 그러면 필트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고요? 말 그대로 걸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별 필드에 있는 필터 목록 단추, 우리 자동 필터 할 때 보셨죠? 그러면 여기에 남녀 가면 아마 성별 필드도 남이 두 번 이상 있을 거고 여가 두 번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예상을 해보면 한 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고유값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조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레코드가 아마 레코드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여기가 한 역할이 뭐냐면 내가 남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면 남인 레코드를 다 뽑을 겁니다. 그럼 남인 레코드가 한 15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사실 요거면 되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조가 바뀐 거 보이세요? 잘 안 드러나세요? 그럼 이번엔 조건을 성별 필드에 가서 여로 바꾸죠. 필터 목록 단추 누르죠. 여로.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번엔 구조가 확인이 바뀌었죠, 이제.
그러면 아마 5개쯤 있었다고 가정을 하죠. 정확하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필터의 역할이. 그러면 내가 필터 목록, 자, 성별 필드의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모두라고 하면 레코드 몇 개?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즉 조건 없이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필터의 역할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레코드의 개수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용어 2가지만 더. 자, 지금 나열되어 있는 합계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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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격리부에 대한 총계, 기획부에 대한 총계. 오른쪽 방향이죠. 행방향이네요. 오른쪽이면. 여기를 6,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행. 그래서 요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요 총계 값을 행의 총합계. 그다음 이쪽은 열방향이죠. 그래서 요 합계를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열방향의 데이터에 대한 총합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피벗 테이블의 구조, 기본 구조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추가할게요. 자,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기 성별비도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1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배치해 놓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피벗 농구 혹시 농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구 용어 중에 피벗 동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벗 동작. 그게 아마 한쪽 다리를 축으로 나머지 다리가 뺑뺑뺑 공을 들고 뺑뺑뺑뺑 도는 동작을 피벗이라고 그럽니다. 피벗 동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 다리가 축, 즉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내용은 내가 여기다가 이런 구조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 필요한 필드를 던져 넣기만 하면 다 뭔가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1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방금 보여드렸죠? 뭐 이렇게 하시다, 뭐 이렇게 하시다. 내 마음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피벗 테이블 표현 쓰고. 그다음 감 영역에는 필드를 1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1개 이상을 배치하는데 자, 1개 배치할 때 합계 기본급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여기에 요 이름표가. 그런데 내가 필드를 하나 더 감 영역에 하나 더 배치할게요. 야근 수당 필드를 하면 이 녀석의 이름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위치가. 요 위치가 어디냐면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열 영역입니다. 열 영역. 그래서 열 영역에 가보시면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일 겁니다. 이게 감 영역의 이름표입니다. 레이블 이름표. 그럼 이 녀석도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열에 둘 수도 있고 행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밑에만 두냐고요? 요약 정보처럼 아니요, 위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바꿔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계시죠? 이렇게 구조 눈에 익히세요. 그렇구나. 자, 그다음 이게 방금 기본급 필드도 숫자고 야근 수당 필드도 숫자죠. 숫자에 대해서 감 영역에 필드 집어넣으니까 요약 정보가 뭐가 보입니까? 합계 정보가 보이잖아. 근데 내가 평균 정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합계 야근 수당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누릅니다. 역삼각형의 목록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각 필드 설정 보이세요?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겠다. 각 필드 설정, 감 영역에 있는 필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그럼 이렇게 각 필드 설정창이 화면에 나타나고 값 요약 기준 탭에 계산 유형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계산 유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이렇게 평균이나 이름이 바뀌었고 감 영역에 있는 이름도 이렇게 평균 야근수로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숫자죠. 자, 위에 보면 성명 필드가 있거든요. 자, 성명 필드를 감 영역에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건 성명 필드는 데이터의 종류가 뭘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죠. 원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문자잖아요. 문자는
합계값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개수 정보가. 뭐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전달해 드리는 것들. 이걸 가지고 1급 시험 준비할게요.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아마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업 첫 시각에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좀 양이 좀 해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다른 뭐 앞에서 했던 것보다. 이론 폴더 아래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어, 방금 제가 피벗 테이블 설명을 드릴 때 원본 자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크마 1급은 원본 자료가 시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데서 데이터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저희들 교재는 156페이지 펼치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예제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시트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요 정도만 다 하시면 시험에 요즘 나오는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내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오늘은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내용이. 자, 피벗 테이블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행사 ACCDB의 행사 일정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유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제 화면 보시죠. 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하고 제 화면의 창의 사이즈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ACCDB. 요거 액세스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ACCDB, 액세스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액세스 파일을 부르는 명칭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요 파일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액세스 파일입니다. 파일 세 가지 종류로 총 네 가지 종류를 좀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 네 가지 종류가 교재에 다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옵니다. 요걸 통해서. 자, ACCDB 가져오는 파일 유형이 네 가지입니다. 요즘 과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이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일의 위치는 시험장에 가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시면 되고요. 아마 그 폴더가 바로 열릴 거고요. 지금은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자료 이론 폴더 안으로 찾으러 갈게요. 자, 한말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그래서 이 ACCDB라고 보이세요? ACCDB. 이게 액세스 파일의 형식이고요. 아이콘 익혀두세요. A로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액세스 파일이라는 겁니다. 뭐 액세스 파일 잘 모릅니다. 근데 액세스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지금은. 자, 행사 파일명 ACCDB 그리고 열기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외부 대위 원본에 연결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확인. 원본을 신뢰할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안 나타납니다. 그냥 확인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표시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만들 거고 위치는
자,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그림을 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시작 위치가 어디죠?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 어?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삼각형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보고서 레이아웃, 그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표현은 그림을 찾는 이건 필드 배치 상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두 문장입니다. 하나 두 개. 위치는 그림을 보고 알아서 하세요랍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B2셀부터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B2셀. 그리고 확인.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자, 빈 피벗 테이블인데 피벗 테이블 구조를 없애는 방법은 사항별 탭 안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거 없애는 방법은 범위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열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행을 선택하시거나 뭐 세 개 중에 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삭제, 삭제. 아예 셀 자체를 없애버려야 피벗 테이블 사라집니다. 삭제. 왜 틀렸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삭제도 여기도 뭐. 자, 원래는 156페이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엑세스 파일을 처음이잖아요. 그럼 엑세스 파일에 어떤 걸 가져오겠다라고 명시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에 엑세스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방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 때 필요한 필드가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 사용 안 하고 거의 다 사용 안 하거든요. 방금 우리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가져오는 파일의 데이터도 다 가져와 쓸 게 아니고 일부분만 엑셀에 가져와 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에 그래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액세스 파일의 일부분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방금 하셨던 방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가져올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져올 겁니다. 이게 어디 있냐고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S라는 목록 단추 누르시고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퀄이라는 명령이 메뉴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데이터 원본은 액세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이고 확인. 그러면 해당 폴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로 열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행사 ACCDB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 이거 잘 안 되면 대체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무조건 막힙니다. 무조건 빵점입니다. 미리 말기라고 하죠. 156페이지 그림 무조건 그림을 참조한다니 그림을 주어집니다. 이 그림 문제에 실제 밑에 참고 표시 보이세요? 당구장 표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작업 완성된 그림이면 부분 점수 없다. 부분 점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거기 있는 내용 전부 다 맞추지 못하면 빵점이라니. 총 100점 중에 10점짜리 문제거든요.
일부분 맞췄는데요. 아니요. 다 맞춰야 됩니다. 일부분 그,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 계산 잘못하십니다. 이건 빵점 아니면 10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다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테이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액세스 프로그램을 하고 넘어오면 되게 좋긴 한데 그게 좀 하기가 또 힘드니까. 우리 아니, 우리 엑셀 시간에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혹시 제가 목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같은 의미는 아닌데 같은 의미로 지금은 쓸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덩어리의 이름이 뭐냐면 행사 일정이라고. 데이터 덩어리의 이름이. 자, 플러스는 확대입니다.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고 펼치면 열이 보일 겁니다. 덩어리 안에 있는 열. 필드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 성명 필드, 행사 일정 필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어느 필드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원래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행사 1 필드명 보이는 것 같고요. 행사 1. 선택. 자, 여기 오른쪽. 실제 시험에는 행사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 필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선택 오른쪽으로. 지금 쿼리 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쿼리 작업에 포함된 열 필드명 행사 1. 그 다음에 행사 내용. 그 다음에 감 영역에 보시면 평균 땡땡 인원 보이세요? 그러면 인원 필드에 대한 뭡니까? 요약 정보 평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인원 보이세요? 필드명 이동. 자, 그다음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에 있는 필드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동.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잘못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끄집어낼 때는 선택 왼쪽으로 이동. 그래서 실제 요 세 개의 필드만 필요하다고 문제 명시를 합니다, 원래. 근데 지금 문제 내용을 출판사에서 구성을 하는 과정에 뭔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삼권 교재에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명확하게 어느 걸 가져오라고 명시를 합니다, 보통. 그럼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오겠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은 좀 익숙치 않아서 힘들 겁니다. 자, 다음. 순서는 원래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순서는 좀 신경 쓰지 맙시다, 지금은. 자, 다음. 필트. 이거 자동 필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정렬은 알고 계시죠? 정렬. 다음. 자, 가져온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넘어가야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겠죠. 그럼 엑셀로 되돌리기. 마침. 자, 그러면 현재 통합 문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표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들 겁니까? 문제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첫 번째 삼각형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 즉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위치는 어디부터? 그림을 보고 판단하라고 두 번째 삼각형에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 됐습니까? 그러면 B 셀 클릭. 기저놓은 것이다. 확인.
그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항이 다시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선 그림을 참조해요. 자,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필드 배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뭘 보고 그림 보고 판단합니다. 자, 숫자 값이 요약 정보죠. 자, 앞에 자, 여러분 하면 여기 숫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숫자 요약 정보죠. 왼쪽에 있는 게 행사, 자, 재단 그림 하려면 행사 1필드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게 행사 내용 필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인원 필드의 평균이라고요. 그러면 항상 뭘 보고 기준으로 하냐면 이 숫자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뭐가 있는지 위에 뭐가 있는지 즉 왼쪽 행에 뭐가 있는지 위쪽 열에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사 1필드를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좀 이상하게 나타나죠. 주어져 있는 그림은 결과물이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다 풀이가 끝나고 나면 이런 그림처럼 나와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사항은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행사 내용 필드를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비슷하게 맞춰가죠. 그 다음에 값 영역의 요약값은 무슨 요약값이라고요? 평균 인원 필드의 평균. 그러면 인원 필드를 배치하셔서 값 영역에 배치하는데 인원 필드는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충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인원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뭘까요? 숫자겠죠, 당연히. 왜? 평균 계산하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문제 그림에. 고민할 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필드니까 뭡니까? 합계값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목록 단추 눌러서 바로 바꿉니다. 값 필드 설정해 가셔서 내가 어떤 요약 정보를 보고 싶다고요? 평균 요약 정보를 보고 싶다. 확인.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림과 다, 아직 다 안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행사. 자, 여기까지가 안 되면 그 다음 내용 문제 못 풉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치가 안 되면 그 다음 내용 문제를 못 푼다고, 디테일한 부분은. 자, 자, 보세요. 행사이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또 그림과 같이네요. 그러면 행사 1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행사 1이잖아요. 이거 비교해 보면. 근데 이상하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잠깐 그룹은 같은 자료 이렇게 묻겠다는 게 그룹이라고 방금 오늘 부분합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룹과 실행하고 행의 정확히만 표시하죠. 자, 일단 요 반만 해야 되겠네요. 자, 작업의,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될 필드명이 뭐라고요? 평균이라는 필드명. 필드명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열 필드명은 방금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목록에. 정신 차리세요. 행자,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될 필드명이 뭐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행사 1. 연 그림과 그럼 이 녀석이 지금 행사 1 필드가 뭐? 그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그러면 이것도 행사 1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뭘까요, 그러면? 추정해 보건데. 날짜겠죠. 날짜는 연월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화면상에 지금 딱 보이는 거 지금 뭐만 보이죠? 연도만 보이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래서 날짜 데이터를 필드를 배치를 하면 저런 꼴로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거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석. 자,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뭐라고요? 필드. 그러면 내가 작업할 필드가 무슨 필드라고요? 행사 내용이죠. 그래서 자, 분석 탭에 가시면 활성 필드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세요. 활성 필드.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세요. 자, 그러면 선택 필드가 자,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서 클릭 동작을 쓰면 여기 내용이 틀려집니다. 활성 필드. 보이세요? 여기. 그런데 정확하게 행사일 없죠? 그러면 연이라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행사일 필드에서 왔겠죠. 지금 그렇게밖에 유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가 행사일 필드 안에 있는 하나의 구조인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행사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 녀석을 선택해서 그룹 작업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그룹 기능 작업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그룹 필드, 그룹 해제. 지금 이게 원래 방금 여러분들 유추해 보건데 행사일이 날짜 데이터라면서. 그러면 아마 액세스 데이터에 가면 연 대시, 월 대시 1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리고 같은 회사 제품이거든요.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 대시, 월 대시, 일 대시로. 액세스도 MS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연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처음 원래 그럼 연월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상태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 데이터를 묶어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게 연이라 표현한 거고요. 그럼 저런 그룹 데이터를 묶지 않은 상태로 돌리겠다. 그룹 해제. 지금 그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룹 해제. 하면 이렇게. 저게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행사 이전에. 우리가 액세스 파일을 지금 열어서 본 적은 없지만 시험장에서 액세스 파일 못 열어봅니다. 실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작업 표시줄이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실기 시험장에 가시면 엑셀 화면으로 모든 화면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 자체가 안 보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시험장에 가면 이게 보일 것 같죠? 이렇게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화면이 꽉 찹니다. 다른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시험 보실 때 액세스 화면은 꽉 찹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을 실기 시험 시간에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없습니까? 날짜와 시간 확인 못 합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 왜? 작업 표시줄에 있는 내용이 사라져서 안 나타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시면 그림을 참조를 했으니까. 그럼 저게 월 단위로 나타나야 되니까 작업을 해야 될 필드가 누구라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뭐라고요? 필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녀석을 가지고 그룹 작업해야 됩니까, 지금? 행사일 필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행사일 필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활성 필드에, 선택 필드에. 저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뭐 이번에는 그룹을 설정하겠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숫자, 날짜, 필드에 대해서 그룹화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클릭. 그러면 월, 분기, 연 세 개를 선택하면 저 세 개의 항목별로 화면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아까 부분합할 때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축소. 그래서 방금 보신 기본 화면, 처음 배치했을 때 나온 화면이 저 화면이었죠. 방금 그룹 해제하기 전에 나왔던 화면이 이 화면이잖아요. 그 그룹이 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본 값으로. 그래서 그룹을 해제하시고, 그룹 필드, 그룹 설정, 해당 필드에. 그러면 자동으로 시작값을 인식, 시작값, 끝값을 자동으로 인식. 위에 거. 그러면 위에 게 최소값, 밑에 게 최대값. 날짜 데이터 이면에 숫자 데이터를 관리한다. 여러분 정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수식 함수할 때 그런 내용 다 전달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복습하라고 계속 잔소리 한 겁니다. 그래야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여러분 스스로 이끌어가죠.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다 묶어야 될 단위, 월만 체크, 확인. 하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자, 행의 총합계라는 건 어디죠? 아까 구조 설명에 대해. 그러니까 구조 이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그러면 이 녀석이 화면에 표시 숨기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피벗트리고 저한테서. 자, 사항별 탭에서 저 탭 두 개를 구분하는 걸 일단 구분부터 설명드리고요. 좀 디테일한 건 기출문제 풀면서 자꾸 익히세요, 손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기능을 알든지 모르는지 둘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뭐 부분합도 마찬가지, 정렬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풀 수 있겠습니다. 함수처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계속 하시면 그냥 아는 게 되어 가는다고요. 몰랐던 게 뒤집어진다고. 문제를 풀. 그래서 크게 이제 이 기능을 찾는 데 있어, 그 구체적인 기능을 찾는 데 있어서 크게 보시면 디자인 탭은 모습을 다룹니다. 모습, 모양을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디 있다고요? 분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숨긴다는 표현을 쓴 건 표시 숨기기 개념이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능은. 디자인 탭쯤에 있겠죠. 모양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총합계, 레이아웃의 총합계 보이세요? 여기. 행의 총합계 해제. 그러면 양쪽 다 나타납니다. 숨기기 해제, 설정, 표시. 그다음에 이 행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여기만. 열의 총합계는 숨긴다. 그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행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 행의 총합계만 설정. 자, 이는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저 그림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야기네요. 자, 이는 필드죠. 자, 그러면 이는 필드 분석 탭에 활성 필드, 선택 필드, 이는 필드인가 확인하시고 표시 형식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첫 시각에 표시 형식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안 해 놓으면 수업 끝날 때까지 고생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표시 형식 잘 해 놓으세요. 여기 또 나옵니다. 지금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쨌든 꾸민다라는 내용, 어쨌든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해야 될 내용, 이런 사항별 탭 안에 어쨌든 피벗 테이블을 꾸미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지금 안 보이네요. 쭉 표시 형식은 영어 안 보이죠? 그러면 해당 필드에 선택되어져 있는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거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서 요약 정보 바꾸실 때. 그 밑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시 형식. 클릭.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문제에 나와 있었죠? 숫자 범주를 이용해 그림과 같이 나타요. 자, 그림 보면 어떻죠? 그림이.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이 옵션 체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하기 힘들죠? 그러면 하지 맙시다, 이건. 소수점 자릴 수 있어요. 없네요. 0으로 그럼 설정하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시험에서 기본값이라 그럽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확인. 그 다음 값 필드 설정 창에서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천 단위 구분 사용은 이게 이 그림과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냥 설정 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벗 테이블 스타일. 넌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게 15.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정하시오. 자, 그러면 스타일이라는 용어 제가 첫 시각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혹시 용어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풀어 헤쳐놓았는지? 수업 시간에 벌이에서는 다 여기 있는 내용 하나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야기 안 했나요? 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여기 한 군데도 없구나. 자, 기존 서식들의 모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없다라는 건. 스타일,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고요. 그러면 셀을 이쁘게 꾸미는 모음이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 것처럼 피벗 테이블을 이쁘게 꾸미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서식들의 모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자인 탭에 있겠죠. 모양새를 다루는 거니까.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는 용어 보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요건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그냥 어디 있는지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점 10점 받는 겁니다, 원래. 근데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자, 자세히 단추를 넣어서 목록을 펼치시고. 이런 거 이제 모르면 그냥 정답지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 알면 저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뭐 그냥 그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 뭐 이해가 필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밝게 영역, 보통 영역, 어둡게 영역이 있고 문제에 설정해야 될 값이 피벗 테이블 밝게 15라 있거든. 그러면 밝게 영역에 가셔서 15 목록에 이름이 다 존재합니다. 15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 스타일은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이거든요. 그러면 기성복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맞지 않으면 조금 수정해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히 단추에서 값을 조금만 바꾸고 다시 또 원상 복구시킬게요. 요 라인에 있는 거 좀 하실래요? 요 라인에. 요 위에 갈까요? 위에 갈게요. 죄송합니다. 위에 라인 할게요. 위에 라인. 보통 영역에 있는 위에 라인. 자, 요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하세요. 색깔은. 자, 그러면 열 행머리걸 서식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뭔가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열머리걸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클릭, 클릭, 클릭. 줄무늬형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상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줄무늬 열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겠다. 그래서 요거 조정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는 우리 교재 문제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행머리걸, 열머리걸, 줄무늬 열을 지정하죠. 그럼 줄무늬 열까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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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체크. 행머리걸 체크, 열머리걸 체크, 줄무늬 열 체크. 그리고 요 값 바꾼 거 다시 원상 복구할게요. 밝게 15로 다시 원상 복구할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아까 줄무늬 열행이라는 게 이렇게 면으로 나타납니다.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이렇게. 선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림 완성된 그림이면 부분 점수 없다. 자, 완성된 그림하고 맞아요? 저희들 화면하고 완성된 그림하고 맞아요? 아니오죠. 왜 꼼꼼하게 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갈 시간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예? 행사 내용, 행사이라는 필드명이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뭘 빠뜨렸다냐, 이거죠. 뭘 빠뜨렸죠, 제가 지금? 예, 오케이. 두 번째 삼각형 끝부분에 아마 배치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냥 건너는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거 있죠. 자, 용어 잘 기억하세요. 내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 방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이건 필드 배치 상태를 이야기하는 의미의 용어고요. 그다음 자, 방금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건 피벗 테이블 자체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체의 모양. 네? 네, 용어가 좀 틀립니다. 그러면 모양을 다루는 거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디자인 탭에 있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그룹의 보고서 레이아웃에 압축 형식으로 표시, 클릭. 변화가 있어요? 없죠? 보고 계시는 이게 압축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의 특징은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그 다음에 개요 형식 클릭하시면 이제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 행사 내용에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면 뭐 1분기, 2분기, 분기 이런 적어놓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했던 그 항목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 돌잔치 사이즈 지금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합계, 죄송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 그러면 약간 선이 들어가고 약간 모양이 틀리죠. 뭐 그런 정도니까 뭐 값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그렇게 해서 문제에 주어진 그림하고 제 화면하고 일치하시면 만점이라는 거죠. 10점 만점, 10점짜리 문제니까. 그리고 저장